자, 오늘부터 등기에 관해서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202페이지 이하 할 겁니다. 여기부터 한다 그랬죠? 네. 근데 거기에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그것은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204페이지 등기에 관해서 지금부터 쭉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법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는데 그거는 절차법이고 우리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게 실체법이라 그러면 될 것이고, 등기법 등은 절차법, 그 확정된 권리를 어떻게 내 권리를 행사할 거냐, 그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거기에 오른쪽 205페이지 동그라미 1번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까지는 맞는데 다시 2번 물건의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의 권리를 어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돼요. 혹은 어리 저당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립요건주의입니까? 의사주의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입니까? 의사주의입니까? 형식주의죠. 예, 형식주의입니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등기에서 어리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됐지. 그 이후에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된 등기가 말소되거나 아니면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됐다 해서 이미 취득했던 소유권,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만일 어리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말소 등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법 말소된 이후에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됩니다. 예컨대 매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앞으로 된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을은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럼 을은 저당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 손을 들어봅니다. 현재 을은 저당권자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재 저당권자가 아니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금 제가 말을 했던 걸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방금 제가 저당권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저당권은 소멸 안 한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당권이 소멸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말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응? 방금 그랬잖아.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소멸 안 된다고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지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말소됐을 때 어리 저당권자니까. 저당권 소멸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듣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이 뒤에 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더 설명을 잘 해줘? 어? 방금 분필로 지금 지우개로 지우면서 소멸을 시키더라도 소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원인 없이 말소 등기되거나 원인 없이 이전 등기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권리는 소멸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고. 이미 취득했던 권리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른 저당권자 아니에요? 저당권자지. 그럼 이게 저당권자 아닐 것 같으면 뭐 여러분 말 공부하고 다닙니까? 전부 다 등기 말소시키 보내 말아버리지. 돈 빌고 나서 그냥 등기해가지고 위조서류에서 등기 말소시키고는 저당권 소멸되면 이제는 어른 저당권을 행사 못하면 이 저당권 끝나버리는데 그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게 할 때 그냥 아무 여기만 듣고 그냥 머릿속에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해야 되지 그게. 그 2번이나 3번이나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에 말소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린결이 저당권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을의 저당권자인데 지금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내 저당권 행사가 방해받는 거예요. 그럼 방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로서 방해 제거한다고.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되느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면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된다고. 이게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어떤 한 방법으로 방해받냐에 따라서 방해 제거 방법이 달라요. 무단으로 건물이 신축되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해달라 하는 게 방해 제거고, 건축 자재가 있으면 건축 자재를 철거해달라 하는 게 방해 제거고, 무효 등기가 있으면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게 방해 제거고, 등기가 말소됐으면 말소 회복 등기하는 게 그게 방해 제거 방법이라고. 방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방해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말소 회복 등기는 가액이 하느냐 병액이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시험에 말소 회복 등기는 딱 두 개 나옵니다. 가등기가 나오든지 저당권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항상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에게 됩니다. 만일 이 경우 병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에 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됐다.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병액이 합니다. 항상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최초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합니다. 그런데 단 말소 회복 등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이렇게 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이후에 병액의 이 건물이 매매로 나온 게 아니고 병액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 등기는 무조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따라서 설사 말소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하게 말소된 후 경매가 됐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 못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마지막 줄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게 판례를 보십시오. 자, 판례 두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말소된 등기는 소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뭘 못한다?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없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중복 등기가 아닐 것. 중복 등기가 되면 되지 않는다. 1부동산 1등기용지일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표제부 중복 등기가 나오는데 이 중복 등기는 그냥 참고상으로 보세요. 만일 30번째입니다. 이게 2층 슬라브 와접인데 갑 앞으로 된 보존 등기는 1층 슬라브 와접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또 보존 등기, 선 보존 등기, 후 보존 등기인데 후 보존 등기는 2층 슬라브 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어느 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이 등기가 효력이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선 등기, 후 등기를 따지지 않고 실체 관계와 일찬 등기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는 이 30번째를 표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등기가 효력이 있으면 건물을 1층을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1번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전후를 따지지 않고 실체 관계와 일찬 등기만 효력이 있다. 그럼 둘 다 2층 슬라브 와접 되어 있다. 그러면 상난 등기가 문제됩니다. 만약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다시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선 보존 등기만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 명인이 다를 때입니다.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예컨대 등기 서류가 유지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한 1부동산 1등기용지를 취하는 우리 민법상 역시 선 보존 등기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보존 등기 그러면 지금은 외우기가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덜 틀렸는데 지금은 전부 다 선 보존 등기가 효력이 있습니다.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 보존 등기가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등하는 절차에 따를 것 텐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실체적 권리가 한계와 일치하면 등기는 원인과 절차가 잘못되더라도 등기는 무조건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큰데 갑화을 사이에 정유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정열세를 낼 것 같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짜고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합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럼 등기부를 살펴보면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지금 누 앞으로 넘어왔냐? 을 앞으로 넘어왔는데 등기 원인이 뭐로 됐냐? 매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뭐 된다? 무효입니다. 그럼 요 매매가 무효는 거죠. 그럼 매매가 무효니까 이 을 앞으로 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럼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걸 엄밀히 말하면 등기를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시키면 다시 갑과 을 사이에는 뭘 원인으로? 정열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럼 등기 원인만 잘못됐죠. 그럴 때 판례가 말하기를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면 등기 원인이나 절차가 잘못되더라도 등기 자체는 그냥 유효로 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을 앞으로 된 등기가 그냥 뭐라고? 유효입니다. 매매하더라도 설사 매매가 무효로 할지라도 등기는 뭐라고? 유효로 봅니다.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면 등기는 무조건 유효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209페이지 제일 오른쪽 보십시오. 209페이지 제일 오른쪽 5번 실제와 다른 원인한 등기되어 있습니까? 자, 그게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라 되어 있죠. 정열라에서나 등기를 매매하더라도 등기는 유효입니다. 도로 206페이지 가봅니다. 자, 어디까지 판례는 유효라 해가지냐면 여기 또 유효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대금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이전해 줬는데 매수인에게 교부를 해줬는데 일부를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을이 고증 서류를 일부를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예? 유효입니다. 왜냐? 어차피 말소하더라도 다시 을 앞으로 등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매매했으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하죠? 그러면 유효입니다. 위조된 것까지도 뒤에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206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자,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서 경유됐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라 되어 있죠. 2번 판례도 마지막 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설사 위조된 서류에서 등기되더라도 유효입니다. 위조되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유효다 이 말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를 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하고 을이 다시 등기도 하지 않고 병역이 또 매매합니다. 또 매매하는 걸 흔히 전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등기는 병 앞으로 바로 해줍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을의 등기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걸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이 을이 그러면 전혀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을 뿐더러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탈세와 부동산 투기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유효냐? 유효입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이건 강행법 규정에서도 무슨 규정에 속한다?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겠지. 효력 규정이면 무효고 단속 규정이면 유효고. 내가 효력 규정에 있을 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2번 나오는데 다 이게 단속 규정이 중간 생략 등기만 답으로 나왔다 했잖아.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했었어요. 왜 그런 거는 단답형이니까 외워놔야 되잖아.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효력 규정 단속 규정에서 41페이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단수 교정하면서 41페이지 21배 1의 문제까지 풀었지 않습니까? 다 단 1번 그게 중간 생략 등기 그것만 답으로 나왔다고 2번이나 했다고. 단수 교정.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했죠? 그래도 이거는 처벌은 받습니다. 처벌받는 것은 불론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어떨 때 유효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이때 합의는 순차 전원 합의 다 됩니다. 근데 판례가 말하기를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등기가 됐을 때는 그 등기는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가 됐을 때는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설사 판례가 말하기를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하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를 하고 갑과 병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허가받아 등기하면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허가받아서 등기하더라도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관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글씨가 2번 나옵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허가받더라도 무효입니다. 뒤에 208페이지 6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 나옵니다.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루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다음에 갑, 을, 병,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 병은 최초 양도인에게 나에게 직접 등기해달라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요때 합의는 반드시 갑과 병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과 병만 합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최종 최초 양수인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은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은 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을을 대의해서 먼저 을 앞으로 등기할 것을 갑에게 청구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등기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간자가 나에게 등기해달라 등기 청구합니다. 이럴 때 갑은 합의를 이유로 등기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했다 해서 중간자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자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8페이지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을은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했어요. 합의 이후에 갑과 을이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럴 때 갑은 나는 아직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돈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지. 따라서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갑과 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이 대금 주지 않으면 등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간 생략 등기가 하는 겁니다. 20회 전에는 중간 생략 등기가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나서부터 잘 안 출제가 안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오른쪽 5번을 했고 210페이지 무효 등기 유형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효인 등기를 다시 유효한 것으로 사용하는 걸 무효 등기 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효 등기 유형 중에서
제일 실제로 많이 하는 게 저당권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갑의 건물에 근데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을이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담보채권이 2억입니다. 그런데 변제를 했습니다. 그럼 피담보채권이 소멸됐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187조로 소멸합니다. 그럼 소멸하면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원인 없이 저당권자도 아닌데 저당권 등기되어 있으니까 무효등기입니다. 근데 이걸 말소시켜야 되는데 보통 말소를 안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이렇게 은행사에는 이렇게 말소가 되더라도 즉 소멸되더라도 그냥 말소 안 시키고 가만둡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있다가 이 갑이 다시 은행에 또 돈을 빌립니다. 2억 금전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해야 되는데 새로 저당권 등기하지 않고 요 무효인 등기를 2번 금전 소비의 대차를 담보한 저당권으로 다시 유효하게 사용합니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게 다시 사용한다. 무효등기 유효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속하고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걸 무효등기 유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 제한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하면 곤란하겠죠. 예컨대 요 위에 있는 것을 을이 지금 저당권 되어 있고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을의 저당권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금전 소비 대차를 하면서 이 무효 등기를 유효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저당권 등기가 없어짐으로써 병은 솔직히 몇 순위 됐다? 1순위 올라갔는데 다시 유효해버리면 다시 2순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등기부상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안 그러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예컨대 X 건물이 있고 갑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2층 슬라브 화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되고 나서 새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신축된 건물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멸실된 구 건물 보존 등기를 신건물 보존 등기로 유효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제부 등기를 유효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신구 건물이 벽돌 색깔이 같더라도 동일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아니 됩니다. 그냥 무효 등기 유용하더라도 아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제가 중간 생략 등기하면서 유사한 걸 지금 봅니다.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신축하게 되면 보존 등기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냥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187조입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건물을 완성하고 나서 매매를 하고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뭐좀 보존 등기하고 이전은 등기해줘야 되겠죠. 근데 매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해주는 겁니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것도 역시 실체 관계와 일치하니까 유효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고 뭘 생략하겠습니까? 보존 등기를 생략하겠죠. 이런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실체 관계와 일치하니까 유효입니다. 여러분 책 20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제일 위에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보존 등기 없이 이전하고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걸 이걸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고 최초 등기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다음에 나온 것 다시 갑이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망했어요. 사망은 뭐가 일어난다?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럼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다. 187조입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피상속인에서 병합으로 바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지금 하고 있다? 생략하죠. 뭐하고 같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하고 같습니다. 이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상속세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어디에 속한다? 중간 생략 등기에 속합니다. 모두 다 유효입니다.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합니다. 자, 다음에 등기를 다시 봅니다. 212페이지는 187주의 물권 변동 저번에 봤었죠? 215페이지 등기 갑니다. 자, 등기 신청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등기법 시간에 배운 겁니다.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단독 신청할 때는 할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동 신청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등기 청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등기 청권은 누가 하는 거다?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법상 권리고 등기 청구권하고는 등기 신청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등기 신청은 어디 하는 겁니까? 등기소하는 것은 공법상 행위고 공법행위고 우리가 말하는 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독 행위할 때는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필요 없고 공동 신청할 때 문제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등기 청구권은 지금부터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이제 문제됩니다.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왜 이걸 나누어 보느냐. 만약 그 등기 청구권이 채권에서 발생됐으면 10년간 행사자라면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효에 해당될 것이고 만약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면 소멸시효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법률 행위에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립요건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될 것이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금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아닙니까? 등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죠. 이게 물권적 청구일까요? 채권적 청구일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어떤 등기 청구권이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물건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는 물건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 행사 못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물권 청구합니까? 소유권 청구하잖아. 지금 무슨 물건을 청구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죠. 그럼 그 소유권 을에게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없으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을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지. 굉장히 간단하다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이냐. 그 자에게 저당권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없으면 채권적. 물권이 없는데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해당 물건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없으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러죠. 따라서 몇 년간 행사자라면 10년간 행사자라면 어른 더 이상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소멸시효 해당되는데 외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냐? 첫 번째,
매수인이 이 목적물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데 끊임없이 권리를 행사하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요 을이 다시 병에게 처분해서 등기를 점유를 승계시켜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중간생략 등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전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을은 갑에게 이렇할지라도 을이 갑에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더라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을이 갖고 있던 등기 청구는 10년이 경과하더라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금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했죠. 그럼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를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 주더라도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주더라도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유예입니다. 100%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인이 인도받아 뭐하거나 점유하거나, 두 번째 이를 처분해서 제3자에게 승계시켜 줄 때 216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18번이 나옵니다. 18번이 나옵니까? 예,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 준 후에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각주에 선한 이유가 앞에 보면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부동산 매수인이 법적 지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주에 들어온 겁니다. 자,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립니다.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원칙은 기억해야 된다니까. 소멸시효 걸리고 외적으로 이럴 때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영원히 이게 원칙은 다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다만 요때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요때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을이 소유사로 표현 공연하게 갑소유 등기된 토지를 점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하면 시효체도 하느냐? 20년 되면 시효체도 합니다. 20년 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됩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이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데 아직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채권적 청구이지. 그러면 이것도 10년이 지나면 소멸돼야 되는데 단 이것도 똑같습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시효취득자 을이 목적물을 계속 뭐하는 경우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책 4번 이야기입니다. 점유가 계속된 한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부동산 임차인도 621조에 따르면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부동산 임차인이 하는 등기 청구도 당연히 채권적 청구이겠죠. 뭐 임차인이 소유권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임차인 부손 항상 한매권 이자가 갖고 있는 등기 청구는 다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첫 번째 실체와 공시 즉 등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말소 등기 청구는 다 무슨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입니다. 말소 등기 청구입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실체상 소유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그런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 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체와 공시가 일치 안 합니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여러분 소유자는 지금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그럼 무효 등기입니다. 그럼 좀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할 때마다 벌벌벌 떨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원인 없이 권리를 가져가느냐고.
지금 두 사람 사이 매매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등기가 그 무효등기지. 그럼 유효등기겠습니까? 그럼 소유자는 누군데? 갑인데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으면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한다고. 즉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고. 어떤 식으로 방해 제거하면 됩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고. 이게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고 10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실체와 공시가 일차전을 타는 거. 그러면 여 멀리 와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됐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합니다. 이거는 물권적 청구일까요? 채권적 청구일까요? 즉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일까요? 채권적 청구일까요? 맞습니다. 왜 물권적 청구일까요? 저당권은 갖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합니까? 소유권입니까? 저당권입니까?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하잖아. 저당권자인데 자기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지금 을이 저당권자인데 등기가 말소돼 있다니까. 그럼 실체와 공시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소 회복 등기 무슨 권리 말소 회복 등기합니까? 저당권. 그럼 을에게 저당권이 있어 없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이라 항상 해당 물건이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라니까. 그럼 저당권을 물어보면 저당권인지 물어보고 지상권을 물어보면 그 얼마나 간단해요. 해당 물건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느냐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안 됩니다. 항상 해당 물건이 있을 때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럼 저당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지. 따라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말소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굉장히 간단해요. 해당 물건이 있냐 없냐입니다. 소유권이면 소유권, 지상권이면 지상권, 전세권이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겼어요. 등기 서류가 참 넘긴 게 아니고 등기 서류가 이주돼서 갔어요. 이 등기 무효다 유효다? 무효죠. 다시 을이 병에게 넘기고 병이 다시 정에게 넘겼어요. 다시 무에게 넘겼습니다. 그럼 이 갑은 이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도저히 담으라고 무효 등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갑은 을, 병, 정을 대의해서 먼저 무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 앞으로 등기를 회복한 다음 병을 대위해서 다시 말소합니다. 다음에 병 앞으로 회복한 다음 을을 대위해서 다시 병 앞으로 된 등기 말소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갑은 을 앞으로 된 등기 말소시킵니다. 이 을, 병, 정은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는 겁니다. 등기의 공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성이가 복잡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에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요 을, 병, 정 앞으로 된 등기는 말소 안 되고 그대로 두고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무와 갑 사이에는 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가 있다? 그렇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 대신하는 것이다? 말소 등기 대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성질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죠? 그럼 진정 명의 회복 못합니다. 왜냐? 기판력이 똑같이 미치는 겁니다. 양자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대신하는 게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 을, 병, 정 전 말소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전 등기할 수 있으니까 손쉬운 거죠. 그래서 3번 진정 명의에 불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말소 등기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항상 실체와 공시가 일치 안 할 때 하는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오른쪽 22회처럼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 이렇게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저번 주에 배웠던 걸 한번 봅니다. 자, 그럼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에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해제 취소됐으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돌려달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일까요? 채권적 청구일까요? 자, 을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걸 말소해달라 그래요. 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지금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 없으면 채권적 청구입니다. 자,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물권적 청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모순되게. 지금 만일 이게 물권적 청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유자가 갑이라 그래야 될 것이고 소유자가 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채권적 청구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게 설사 틀렸다 할지라도 그게 올바른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틀리면서 말을 틀리게 하는 거는 지금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리갈 마인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막 지금 마음대로 올리타는 겁니다. 아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올리타는다니까. 지금 을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이유는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하입니까? 유인성을 취하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사람이 맞다고. 그럼 저번 주에 유인성, 무인성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100% 시험 문제로 온다 그랬잖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물건은 바로 복귀된다고. 등기 없이 바로 복귀된다고. 180?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럼 등기는 무효등기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무효등기지. 실체와 공시가 일치? 아니,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똑같은 말소 등기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청구이라고? 물권적 청구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이게 판례가 취하는 견해라고. 이게 말 물권적 효과설이 아니고 채권적 효과설을 따르면 을이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채권적 청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니까. 따라서 요게 물권적 청구이냐 채권적 청구이 나왔을 때 항상 요 말소 등기 청구를 잘 봐야 돼. 그럼 이거는 대충 봐서 실체와 공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전부 다 물권적 청구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22의 문제도 이런 문제가 되면 빠른 시간 내 진정 명의 회복을 나오는지 아니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이 말이 나오는지 봐야 돼요. 3번을 보니까 뭐 됐다고? 매매 계약이 취소 나오죠? 당연히 물권적 청구입니다. 물권적 청구입니다. 다음 1번은 채권적 청구이고 2번 청권 보전에 기한 가등기한 본등기 청권. 아직 본등기하기 전에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채권적 청구이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가등기한 본등기도 똑같습니다. 시효처득 5번 중간생략 등기 모두 다 채권적 청구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이냐 채권적 청구이냐 이것도 단답형이지만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등기 효력 그 중에서 가등기를 봅니다. 이 가등기는 여러분 등기 표시 안에 가등기 하죠? 그 가등기 이야기입니다. 가등기는 청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 청권이 정지 조건부일 경우도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조건할 때도 했지 않습니까? 물권적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물권적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권적 청권이라 말하는 해당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권적 청권에 해당 물건이 있을 때 물권적 청권을 행사한다니까. 그러면 해당 물건을 갖고 있는데 무슨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합니까? 모순되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와있잖아. 물권적 청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해당 물건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되는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가등기는 갑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을구, 갑구 다 합니까? 자, 물어봅니다. 저당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걸 을구에 합니까?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 가등기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배웠을 건데 지금 여러분 등기법을 아직 잘 안 보니까 그런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답이 아니고 그걸 문제로 낸 경우 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등기는 여러분 그게 그 글씨 등기법 그 법조문을 봐봐요. 가등기는 장차 부동산 물건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변동 발생케 하는 청권을 보존하는 데인데 그게 장차 부동산 물건이라 되어 있지 소유권 물건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란 말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권리 변동을 발생케 하는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물건 변동이라고. 따라서 갑과 사에 만일 20억짜리 건물의 전세권 설정합니다. 큰 건물 같으면 20억 전세 많습니다. 1월 20일 날 계약금, 2월 20일 날 중도금, 3월 20일 날 잔금 주고 전세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럼 계약금 줄 때 5억 주고 중도금 줄 때 5억 주기로 했어요. 그럼 합하면 얼마입니까? 10억이라 들어가고 내가 전세권 들어가는데 지금 10억 줄 때까지 아직 전세권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10억 주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럼 나는 잔금 주면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장래 발생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가등기라고. 장차 저당권 설정할 걸 미리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게 가등기라고. 부동산 물건의 변동에 관해서 발생되는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니까. 그럼 이 전세권 가등기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갑구에 됩니까? 을구에 됩니까? 가등기는 나중에 다 무슨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본등기는 결국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등기가 전세권이면 어디 하고? 을구, 저당권이면 을구, 소유권이면 그러게 하겠지. 본등기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 전세권 등기가 갑구, 을구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갑구 할 수도 있고 을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전세권 등기가 그게 가등기지.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걸 바라는데 그걸 본등기 어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갑고 을고 이런 거 없다니까. 원하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갑의 부동산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등기가 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었어요. 예컨대 매매됐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을은 가등기한 채로, 즉 아직까지 본등기 전입니다. 이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어떤 권리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어떤 실체적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 권한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을은 나는 장차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인데 왜 당신이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 등기 말소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 없습니다. 이 갑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전에는 어떤 권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이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자에게 본등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거기 1번 가등기 자체의 효력, 3번 추정력 부정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자, 이쪽 봅니다. 중복 보존 등기입니다. 이중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선 보존 등기가 유효라 그랬죠. 그럼 유효인 선 보존 등기에 의해서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후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냐? 가등기는 가등기인처럼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오른쪽 1번 판례입니다. 가등기인 채로는 중복된 보전 등기가 설사 무효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리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에게 딱 하나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을 경우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했죠? 항상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합니다. 자, 그럼 본등기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어른 병에게 해야 될까요? 갑에게 해야 됩니까? 네, 가등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합니까? 아무리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느냐 했을 건데 안 할 리가 없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안 한다는 걸 강의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요. 가등기 하면 가등기한 데는 사이를 이렇게 둡니다. 두고 나서 이렇게 여기에 갑과 병 사이 모였으니까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냐? 항상 누구한테 한다고?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가등기에서 뭐 한다? 본등기. 본등기 한다는 건 그냥 가등기가 없어지고 무슨 등기 된다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고. 매매 예약했으면 매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이제 누구로 바뀌었다고? 근데 을과 병은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따라 이건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직권 말소합니다. 따라서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의무자에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이실까요? 가등기이실까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시입니다. 하나도 아직까지 모르네, 이제 보니까. 그럼 가등기를 안 했는 모양이네, 아직까지. 다만 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효에 따릅니다. 따라서 물건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위만 가등기 순위지 소유권 취득 등 물건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시입니다.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더라도 그때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본등기 할 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합니다. 그때 물건이 변동됩니다. 다음에 가등기에서 가등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가등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간평사 문제 보십시오. 2016년 간평사 문제를 보면 2번을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답입니다. 되겠습니까? 반드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등기 추정력입니다. 아주 암기할 게 많은 겁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추정력 합니다.